고1입니다. 인서울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마인드셋,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방법이나 비법 얘기를 안 하냐면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바꾸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 성적이 중위권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인서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는 지역이잖아, 지방이잖아, 여기 좋은 학원이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집 그냥 평범해, 나도 평범해,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의식은 5%고요 95%의 무의식, 그거에 이끌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요 95%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마음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세 가지 마음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공부하는가? 이걸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요, 부모님들의 정보력은 성적과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아시는 건 너무 좋아요. 많이 아시는 만큼 아이들을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신다고 아이의 성적이 바뀌지 않는 게, 제가 EBS 방송에서 이거 추천해서 그렇지만 요즘 땡처스라고 아십니까? 네, 예, 저도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올리고 있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가 감동적이냐면 본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영어 1타 강사, 수학 1타 강사 쌤께서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아이의 힘으로 해내게 하잖아요. 1타 강사면요, 엄청난 자금력과 엄청난 정보력으로 정말 쪽집게처럼 탁탁 해가지고 개성적 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지키죠. 그 아이가 해내도록 합니다.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그 아이의 힘으로 결국 10점이든 20점이든 올려야 개 인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옆에서 엄청 도와줘가지고 점수 올려봤자 그 아이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이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공부하는가? 많은 친구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막연한 공부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점이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영화로도 있습니다. 더 기버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는요, 인간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과 원수가 되는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요,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억을 다 지우고 평화롭게 전 세계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괜찮은 것일까? 질문 또 있습니다. 옛날 작품이죠. 우리 영국의 올더 석슬리의 작품 멋진 신세계에는요, 국가가 인정한 마약 소마가 등장합니다. 그냥 사람들이요, 그 국가가 인정한 마약을 먹고서는 몽롱하게 그냥 즐겁게 갈등 없이 지냅니다. 전쟁도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폭력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괜찮지 않은가?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누군가가요, 평생 동안에요, 방에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요,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나름 재밌었어.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 완전히 나의 의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개발한 사람의 의도대로 그냥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순전하게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없는 삶,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허락한 마약을 먹고 몽롱하게 취해 있는 상태, 이거 내가 선택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요, 고민해야 돼요. 인간이라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이 살짝 안 보이지만 의자입니다. 우리 학생들, 의자의 목적, 저걸 이제 철학에서는 본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자의 목적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저건
않는 용도죠.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존재지? 나의 목적은 뭐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고민했던 겁니다. 의자 같은 건요, 앉으려고 만들었고요. 마이크는요, 말하려고 만든 겁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이건 입으려고 만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얼마나 열심히 할지, 무엇을 추구할지 전부 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을 정말 기성세대가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철학 수업이라던가 이런 비슷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죠. 그냥 국영수 사과 공부하면서 성적 잘 받아라,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막연하게 공부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왜? 진짜 열심히 못 하거든요. 이런 생각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살지 전부 다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성적 잘 받고 싶잖아요. 1등급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좋은 대학 왜 갑니까?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잘 벌고 명예롭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터가 네, 넘어가죠. 미국에 얼마 전에 찰스 프란시스 핀이라는 분이요, 10조를 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0조요. 이분은 미국에서 젊었을 때 면세점을 창업하고요,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요, 돈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정말 전 세계 별장을 짓고요, 제일 좋은 리무진 타고 다니고요, 정말 사치스럽게 살아봤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기부를 우연히 했는데 정말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에 철저하게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마지막에 전액 기부 증서를 썼는데 평생 동안에 번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조를 기부하고 돌아가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손목에는 10,000원짜리 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삶이 있죠. 이렇게 살란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런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돈과 명예가 사람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만이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공부 잘하면은 뭐 좋은 직장 넣어서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도 막연하게 할 겁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전국 상위 3%, 5%에 들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래서 왜 공부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 고민이 필요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모델이나 배우를 지망하고 싶어요. 근데 국영수사가 만점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그것도 정말 명확하게 있어야 진짜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정말 우리 수능 쪽에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재능인가 노력인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재능 얘기를 하거든요. 재능인가 노력인가. 공부는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자, 정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요, 수능 만점자가 이런 말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수업 시간에 딴 생각 들거나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네,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가볼까요? 이분은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알 거예요. 서울대생이고요. 안소린 씨가 참 멋진 분입니다. 과학고에 떨어졌대요. 고등학교 갈 때 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 나보다 교육 정보가 더 많고 재능 많은 친구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 무기는 노력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잠이 올 때 어떻게 했느냐. 이분 잠 올 때요, 자기의 책에다 썼습니다. 잠 올 때는 분무기를 얼굴에다가 뿌리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은 잠 깨고 공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저걸 얼굴에다가 뿌려대는 거랑은 천양지차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실제로 잘하는 친구들 그 누구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진짜 공부를 제가 한 절반 정도 투자해서요 7단계로 나누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방법 이야기를 왜 비법 이야기를 안 하느냐, 진짜 딱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살 빼는 법 몰라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돼요. 저만 해도요 당장 지금 나가가지고요 운동장 10바퀴 뛰면 됩니다. 그리고 피자 햄버거 끊으면 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공부 잘하는 법이요 비법 없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그 차이입니다. 그걸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친구들 저는 미안하게도 가짜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땡처스 프로그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에 있는 학군지에서 학생들이 밤 10시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타 강사분들이 그러시죠. 조중에 5%나 제대로 공부할 것이다. 옆에 있는 분이 그러십니다. 선생님 5%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팩트니까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의 그 어떤 상상과는 다르게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기분 나빠하겠지만 진짜 미안하게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 때문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네가 왜 치열하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일찍 공부에 지쳐버리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이 친구들은요. 그 왜 하는지도 모르니까 시험 기간에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적 안 나오면요. 고등학교에서 딱 하는 생각, 공부 이거, 성적 이거 재능이다. 다 재능이야. 그리고요. 공부 끝나면 반드시 놀아야죠. 왜? 공부가 너무 힘들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게임이나 핸드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문제는요. 저도 이제 1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든 보면은 진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가져가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그게 참 어려운 길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안 하는 애를 끌어다가 공부시켜가지고는 사실 가정에서 원하는 목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1단계만 다릅니다. 그리고 저건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주로는 진로와 관련이 있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나의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공부의 이유를 찾은 친구들은요. 진짜 고통스럽게 공부합니다. 절대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요. 그릇이 열정과 끈기, 근성 이런 거죠. 진짜 근성 있게 무섭게 공부하고요. 습관처럼 공부하고요. 마지막 몰입까지 하면은 끝나고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단계부터 차곡차곡 7단계 들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몇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7단계까지 발전시키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아무도 늦지 않습니다. 되게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얘기 알려드리면요. 전국의 의대, 올해 의대 얘기 많이 나오죠. 전국의 의대 평균 내보면은 신입생들 중에서 현역 고3 출신은 20%밖에 없어요. 80%는 N수생이고요. 그 전체의 20%는 4수생 이상입니다. 전교 1등들이 4년, 5년, 6년 그 이상의 세월을 공부해야 겨우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세상에 원하는 거 얻으려면 치열한 경쟁 뚫어야 되고요. 목표가 높을수록 사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1단계입니다. 이건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은 얘기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공부는 혹시 IQ가 아닌가? 그게 재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시더라도요. 실제로 지금 솔직히 초등에서 가장 트렌드는 선행이거든요. 더 빨리 가야 된다. 더 빨리 많은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굉장히 평범해.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못할 것 같고 실제로 혼자 못하고 그러니까 학원을 보냅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노력하는 경험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해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땡처스 프로그램에서처럼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자기가 노력해서 10점, 20점 딱 올렸을 때 와, 난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봐요. 이게 참 무서운 심리학의 발견이거든요. 고정형 마인드셋. 저거는요, 인간의 성취는 재능이다. 그리고요, 지능이나 재능은 바뀌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노력의 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타고난 대로 가는 거다. 성장형 마인드셋 정반대죠. 아니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 나 고1인데 7등급이야? 6등급이야? 아니, 나도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웃기지 마. 이게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서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은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정형 마인드셋, 다시 말해 노력의 힘을 인정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시험을 못 보잖아요. 다음 시험 때는 공부를 덜 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공부를 덜 하겠다. 왜요? 이 무슨 해괴막측한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를 한 건 IQ로 가는 건데요. 중간고사에서 난 IQ가 나중에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하죠. 컨닝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대요. 왜? 머리가 딸리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웃긴 게 있죠. 중간고사를 못 보면은요,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걸 아이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선행이 빨라지고 외부의 조력이 빨리 들어오면서 진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본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고등에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렸을 때 노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해야 돼요. 이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IQ? 그 상관도 없어요, 사실은. 학업적 성취랑.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들으시면서 안 될 것 같죠? 무의식이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건데요. 특히나 집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늦었어도 찾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뭘 잘하십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어렸을 때요, 1차 신호란 걸 느낀대요. 저거는요, 타고나는 겁니다. 뭔가 더 끌리는 게 있어. 뭔가 더 관심이 가. 역사가 됐건 어떤 뭐 철학이 됐건 과학이 됐건 끌려. 그거를 바탕으로 관심을 계속 탐색해야 됩니다. 결국 생각해야 돼요. 뭐 온 세상은 지금 뭐 빨리 공부해서 뭐 의대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2023년 현재 우리가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 백종원 쌤, 오은영 박사님, 또는 유현준 교수, 김영하 작가, 최태성 쌤 등등등 자기 분야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최태성 쌤, ABS에서 항상 만나면 저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우리 태성 쌤은 언제부터 역사가 좋았을까요? 분명히 탐색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의 계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넌 역사해라, 소설 써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탐색을 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요, 저 빠르게 실패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할 텐데요, 경험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도서관 가서 안 보던 책도 보고요, 새로운 것들도 접해봐야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네, 철학책 봤더니 되게 재미없어, 실패한 거죠. 그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음식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최애 음식이 혹시 마라탕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지. 더 먹어봐야지. 더 맛집들 다녀보면서 먹어봤을 때도 와, 그거 다 별로고 우리 집 앞에 마라탕이 최고야. 그럼 그게 최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라탕밖에 안 먹어본 사람이 그걸 최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국문학이 뭔가 땡겨요, 영문학이 땡겨요, 또는 과학적 뭐 물리가 땡겨요, 그거 경험을 더 해보셔야 확신이 세져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물리학과 가야겠다, 딴 거는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된다고요. 경험이 더 필요하고요. 이 경험은 간단하게는 고등학생이라면 독서만 많이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뭔가 그래, 나 이거 한번 해볼게,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공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겨요. 막연하게 그냥 공부 잘하면 좋겠지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공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봐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 아빠랑 상관없이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해야 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몸짱이 되고 싶은 마음만 있거든요. 저녁마다 그 막 헬스 유튜브 봅니다. 막 김종국 씨 채널 맨날 봅니다. 치토스 먹으면서. 저렇게 하면 진짜 몸짱이 되겠네 이러면서 마음만 있는 겁니다. 운동 자체를 안 해요. 습관이 없는 거죠. 공부 똑같아요.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 습관 싸움입니다. 환경 싸움이고요. 제일 먼저 바꿀 거 환경입니다. 인간 행동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기, 자극, 능력이 합쳐지는 겁니다. 봐봐요. 자, 동기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요. 쉬고 싶어, 놀고 싶어. 그 상태에서 저 능력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핸드폰은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옆에 자극이 있습니다. 핸드폰 옆에 있잖아요. 결과는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요. 인간은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낭비예요. 의지력, 절제력은 한정돼 있다 그러거든요. 스마트폰 참는데 의지력 다 써버리면 공부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셋 중에 뭘 없애면 제일 확실합니까? 마지막 거. 그쵸. 동기나 능력은 없앨 수가 없어요. 핸드폰은 항상 쓰고 싶고 우리 다 놀고 싶은 상태고요. 그리고 능력적인 면에서 핸드폰은 갈수록 쓰기가 편해지죠. 아주 간편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거 자극을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결심입니다. 핸드폰 끄는 거요. 당근하라고는 안 할게요. 끄기만 해도 엄청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전문가들 요즘은 일할 때 핸드폰을 덮어놓거나 끕니다. 요즘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덮어놓거나 끄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맞춰봐요. 서울대 미학과 재학 당시에요. 이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4404곡의 곡을 만들고요. 자기 엔터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가 안 됐습니다. 150억의 빚이 생겨서 허덕이는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방시혁 씨의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와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되게 웃긴 게 초등학생들 보면서 야, 너 공부 재능이 있다 없다, 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넌 공부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자, 서울대 미학과 재학 당시에 방시혁 씨를 보면서 엔터 산업에서의 재능이 있다 없다, 프로듀서로서의 재능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거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7인조 남자 그룹을 데뷔시키고요. 그 그룹이 바로 BTS고요.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3조 원의 자산을 달성하는 인물이 됩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대학생 때의 방시혁 씨를 보면서 재능이 있네 없네 얘기를 왜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대신에 만약에 방시혁 씨의 부모라면요 그건 가르쳤어야죠. 끝까지 해라. 아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뤄낸 거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아들 똑같아요. 재능 이야기 꺼내면 안 됩니다. 계속해라. 계속 공부해라.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의 여러분들의 재능이란 것은 되게 웃긴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아요. 20년은 더 살아야 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그럼 20년 동안에 열심히 하면 당연히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의 재능이란 거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노력해야 기술이 되고요. 기술도요 계속 노력해야 성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 거고요. 망설이게 만들 겁니다. 안 되지 않을까? 나 머리가 나쁜데? 우리 가정 평범한데? 아니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야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어디입니까? 부모님들도 명확하게 가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의 대학, 어느 정도의 학과를 목표하고 있는가? 이따 또 2부에서 명확하게 또 많은 설명들을 들으시겠지만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가고 싶다. 그럼 못해도 전국 7% 안에 들어야 돼요. 7%. 전국 7%. 93%를 이기고 7%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전국 상위 7%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콩콩팥팥 아시죠?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7%가 됩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들으시면서 야 전국 상위 7%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순전히 자산으로만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는 다른 것들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침 연말입니다. 1월 1일의 결심 연말까지 지키는 사람의 퍼센티지 5%밖에 안 됩니다. 예, 미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오늘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친구들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2년, 3년, 5년, 10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걔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입니다.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하여 핸드폰은 없애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누구나 핸드폰 쓰고 싶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보상이 돌아오죠. 도파민. 굉장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자, 딱 말씀드립니다. 저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른이라고 놀지 않아요. 전 친구도 없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요. 전 공부밖에 안 해요. 근데 느끼는 게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높은 수준의 도파민, 쾌락에 노출이 되면 이 지루한 독서나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40년간 공부만 한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핸드폰을 안 씁니다. 거의. 아마 오늘 담당하신 분들도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연락이 매우 안 되거든요. 느껴요. 한번 넷플릭스 보고 나면 공부가 안 돼요. 재밌는 것만 하고 나면 독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학생이라면은 고등학생이라면 해야 되는 거는 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글을. 지루한 글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걸 순간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순간 쾌락에 물들어 버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노력하셔야죠. 사실은. 원하는 게 있다면 같이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말합니다. 공부야말로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고요.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더 잘하고요.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은 갈수록 포기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다 알 거예요. 공부 어려운 친구들은 다 잠들어요. 되게 웃기죠. 못하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걔네 다 잠들고요.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입 때문입니다. 몰입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공부는요 마지막에 재밌어져요. 즐거움과 쾌감을 줍니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미하이 칙센미야 교수의 몰입의 대가죠. 이 교수님의 연구 자료고요. 몰입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실력이에요. 가로축은. 실력이 높은 상태에서 내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도전 과제가 높은 수준으로 부여되면 몰입이 찾아오는데 몰입은 뭐가 무섭냐면 재밌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뭘 되게 잘하시는데 뜨개질이든 테니스든 골프든 잘하시는데 뭔가 도전적인 과제 챌린징한 거 받았죠. 그러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정말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인데 호적수랑 테니스 치잖아요. 계속 칠 수 있습니다. 이게 몰입입니다. 몰입은 즐겁고 쾌감을 줍니다. 그럼 결국 상위권은요 공부 잘하잖아요. 수학 잘하는 애는 수학 문제 푸는 거 재밌어요.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야 쟤는 뭔데 추석 연휴에도 쟤는 뭔데 크리스마스에도 나와서 공부해? 걔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자기는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몰입에서 오는 즐거움과 쾌감, 도파민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초격차가 벌어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정말 노력해 보세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핸드폰 덮고 끄면 된다니까요. 근데 쓰고 싶죠. 그럼 되게 웃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쓰고 싶으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남들 노는 거 다 놀고 쉬는 거 다 쉬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거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경쟁 우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죠? 아니요. 핸드폰만 꺼도 절반 안에 들어요. 상위 50% 안에. 핸드폰 없애잖아요. 상위 20% 안에 들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상위 10% 안에 금방 들어갑니다. 금방. 그리고 그걸 1년 지속했다?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그걸 아니면서 방법을 찾고 좋은 강의를 찾고 뭔가 교재를 찾고 학원을 찾아? 그게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을 때는 엄청난 인생이 저는 기다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쳤을 때는요. 적당히 공부하면서 성적이 안 나와서 애매해가지고 답답하고 정말 짜증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에게도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인생이 기다릴 겁니다. 왜? 행복할 거거든요. 제 책도 아닌데 그냥 막 소개합니다. 도서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이 책은요. 존 크럼벌치라는 이제 스탠퍼드대 교수님 책인데 이 교수님이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상담 심리 전공이거든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교수님 저 불행해요. 변호사가 찾아와서 교수님 저 불행해요. 그럽니다. 교수님이 어이가 없죠. 아니, 돈도 많은 양반이 명예도 있는 양반이 뭐가 불행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되면 세상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봐요. 금방 이해됩니다. 대부분의 전문직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어. 그럼 끝나요? 아니요. 의사만 해도 10년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박 터지게. 그 의사 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진료봐야죠.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주말에도 일해야 됩니다. 돈 벌죠. 명예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의 인생은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딱 그랬을 때 행복하진 않은 거야. 왜? 너무 힘들거든. 지난 인생 동안에 포기한 것도 너무 많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겁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듣다가 야, 그럼 인간은 누가 행복한가? 연구를 합니다. 아예. 연구의 결론 알려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우리 학생들 바로 행복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주 초등학생도 알 법한데 대다수의 군중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대다수 이런 생각합니다. 성적 높으면 좋겠지. 대학 좋으면 좋겠지. 돈 벌면 좋겠지. 아니요. 대학 좋은 데 가보고요. 돈 벌어보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교수가 말하죠.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자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요.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독서도 많이 하시고요. 경험도 많이 하시면서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쫓으면 100% 행복할 것이고 만약 그 길에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공부가 되죠. 막연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였고요.